자,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됩니다. 마인드를 차분하게 갖추시고 해야 되겠죠.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되지만은 주말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받아줄지는 요즘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은 그것이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정말 하루 전날에는 참 예측을 하기 힘든 시장이에요. 시장에서 반응을 잘 안 나타내 주니까. 여러 가지 지금 주말에 나온 키워드를 보면 이시바, 그리고 불법 체류, 그리고 기획재정부, 그리고 분리기소, 중수청,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키워드는 많이 발생이 되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좀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이 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참 예측을 하기 힘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먼저 뜨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의 항시 재료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키워드를 먼저 선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은 될 수 있으면 기술주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합니다. 재료주 종목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시 기술주 종목들은 시장을 중간을 떠받치는 허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요하죠. 자,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금요일날 시장을 장악했던 종목들은 현재 보고 계신 동일 스틸렉스와 그리고 LNC 바이오 이 두 종목이 시장의 상한가를 유지를 했죠. 시장에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밖에 없다는 것은 물론 금요일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줘도 저도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시장하고 급등주 시장은 좀 틀리거든요. 일반적인 시장은 요즘 지수도 나쁘지 않고 또 반짝반짝 움직이는 종목들도 나름대로 있고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급등주 시장은 집약된 뭔가가 터져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HJ중공업 같이 이런 애들이 올라가 주면 뭔가 다른 애들도 우 따라가지고 같이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냥 혼자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즉 그만큼 시장이 뭔가 하나의 승부를 걸어야 될 만한 그런 것을 지금 쉽사리 찾고 있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금요일날 동일스틸렉스도 똑같은 그런 관점이죠. 그래 정지가 끝나고 바로 상한가를 가는 이런 거는 별로 쉽지가 않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날에 양봉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이렇게 간다면 나름대로 용인이 되지만 그만큼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고로 다음 주 시장도 9월 시장도 나머지 시장도 역시 이와 같은 두더지 시장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매매를 간결하게 하고 종목을 집약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아침에 재료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뉴스나 키워드를 잘 분석하고 추적을 하셔야 합니다.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케줄 트레이딩 지금 별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도 지금 하나도 없죠. 자, 제일 먼저 삼양 엠텍과 삼양 컴텍 글자 길어서 삼양을 하나 뺐습니다. 삼양 엠텍, 삼양 컴텍입니다. 자, 삼양 엠텍부터 보겠습니다. 삼양 엠텍은 지금 현재 단일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월요일에도 단일가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코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단일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그 뒷날을 본다는 의미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한 이틀 동안 더 진행이 되니까
시간에서는 1.5% 올려놓았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삼양 컴택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음봉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죠. 금요일날 0.6% 오른 상태로 끝마친 겁니다. 아침 시가가 높아서 그렇지. 기간이 금요일에도 12만 주라는 물량을 넣었다는 것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령은 단 하나죠. 양봉 매매만 합니다. 고점을 치고 올라간 종목은 절대 음봉에서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양엠텍과 삼양컴텍은 그렇게 봅시다. 다음은 SN시스와 G2G 바이오도 같은 전략으로 보겠습니다. SN시스는 좀 눌리가지고 살짝 살아가고 있죠. 지금 11선을 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도 조금 금요일에 다시 또 매수를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시가 양봉이면 딱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하시고, 살아나면, 이런 애는 살아나면 보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봉은 음봉으로 퍼지면 그냥 가만히 놔둬 버리세요. 이런 거는. G2G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이렇게 받아줘야 될 자리는 맞습니다. 시간에서는 표시는 나지 않아요. 역시 음봉 때는 손대지 말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꼬리 살 달아주면 보고 있다가 꼬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양봉으로 색깔이 바뀌는 지점만 봅니다. 다음은 AMP와 이지트로닉스입니다. 글자라 길어서 하나를 줄였습니다. AMP는 예전엔 좀 끼가 있어서 좀 힘을 잘 쏘고 그러는데 요즘엔 좀 힘을 못 씁니다. 시간에서 1.3% 올려놓았어요. 역시 시가가 높지 않으니까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지트로닉스도 역시 마찬가지. 이는 기간에 3.2%를 올려놓았네요. 이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려놓았다 해서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시가 기준만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다음은 현대무백스와 온코테라닉스입니다. 코테라퓨틱스죠. 현대무백스도 금요일날 제법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시간에서 0.5% 빠져 있어요. 기간은 계속적으로 물량을 사고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꼬리를 살짝 달아주고 종가상 이렇게 끝나는 그런 모습 한번 기대해 보죠. 양봉 매매 바랍니다. 다음은 온코닉테라 금요일날 9.7% 또 올라놨습니다. 전일에 올랐던 윗꼬리를 몸통으로 완전히 딱 채워줬던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금요일에도 기관하고 외국인의 쌍거리가 들어왔다는 점 참조하시고, 시간에서 0.3% 빠져 있으니까 양봉 매매만 한다. 다음 올릭스와 프로티나,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죠. 다른 거 지금 기댈 만한 종목이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 시간에 0.6% 음봉이 나올 확률은 많겠죠. 가만히 봅니다. 음봉은 이런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보고 계시다가 그래도 모르는 거죠. 그래도 제가 동일 스틸렉스를 말씀을 드릴 때 보통 이런 스타일의 상황에서 매매가 정지된 종목은 음봉이 날 확률이 크다. 하지만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봐줘야 된다. 남들이 아니 저렇게 올라가지고 정지문 종목을 또 하자고 또 보자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을 할지언정 급등주 다루는 사람들은 봐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은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각도로 열어놓고 봐야 된다. 닫힌 사고방식으로서는 돼서 안 된다. 왜? 우리 시장의 종목 급등주자들은 정말 회개한 놈들이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서는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애들을 다루려면 우리 자체도 사고방식이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릭스 역시도 내일 한 번 더 보자. 단 음봉 때는 손을 대지 않는다. 현대무백스와 같이 올릭스도 같이 보고, 프로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잘 맞췄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에서는 1.7%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음봉이 나올 확률은 많겠죠. 하지만 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간은 또 금요일이고 계속 사고 있잖아요. 보고 계시다가 음봉이 나오면 손대지 마시고, 만약에 양봉이 치고 올라가면 반드시 따라 붙어주되 계속 음봉이 나온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까? 끝난 상태에서 꼬리를 달아주고, 꼬리를 조금 달아주고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인 상태로 끝났다면
종배로 넣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추적을 해줍니다. HJ중공업은 따로 말씀드릴 거 없죠. 달려가면 달라붙는다. 또 기관들은 이렇게 계속 팔았죠.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들 팔고 있죠. 하지만 주가는 계속 오릅니다. 기관들이 판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라는 보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외국인이 100만 주 넘게 또 샀잖아요. 또 봅니다. 시안에서 표시나지 않습니다. 여기 SGA와 푸른 기술 이런 것을 한번 봅시다. SGA는 지금 우리가 계속 밑꼬리를 지금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잡히죠. 시간에 1.9% 올려놨는데 보합 기준가만 잡고 합니다. 금요일날 기간이 9만 주를 넣었다는 것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보합 기준가만 잡고 대응합니다. 푸른 기술 금요일에 1.5% 빠졌는데 시간에 0.8% 올려놓았습니다. 역시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만 해줍니다. 다음은 썸에이지. 끼가 있는 친구인데 모습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근데 시간에 2.1% 올려놨잖아요. 종목을 도출할 때 가장 많은 딜레마가 뭐냐 하면 그냥 큰 폭으로는 안 가도 그냥 몇 프로를 주는 종목을 먹을 것이냐, 차라리 안 가면 안 가더라도 한 번을 가면 큰 폭으로 가는 종목을 고를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많은 금액을 가지고 적은 목표 수익률을 목표로 움직인다면 하루에 그냥 3에서 5% 이상만 가는 종목을 골라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고 뭐 5천만 원 아래라든지 뭐 3천만 원 아래 금액을 작게 한 종목에 투입을 하는 사람은 한 번을 가더라도 좀 폭이 크게 가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 것이 급등주 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썸메이저가 2.1%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은 이렇게 급등력을 보여준 친구가 시간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 매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봐줘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음봉이 나와야죠. 그래서 지자리로 돌아와야 되니까 항시 지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나중에 올라가든지 하더라도 말이죠. 외국인이 35만 주 넣었다는 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 기준 또는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합니다. 텔콘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텔콘 역시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본다. 시간에 1.8%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리튬포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하이드로리튬도 반드시 붙여 놓아야 합니다. 하이드로리튬도 리튬이 움직이면 딱 붙여 놓으세요. 일단은 하이드로리튬은 시간에서 그렇게 표시 나는 건 없어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양음으로 움직여 줄까? 그런 관점. 인텍플러스. 기세를 좀 살리려고 굉장히 모습이 살리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요. 보이는데 아직까지 좀 힘이 약하죠. 몸통이 전고점을 치고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 아직은 몸통이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한번 더 기대해 봅시다. 시간에 0.7%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없습니다. 기간이 조금 외국인이 조금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인텍플러스도 달려가면 붙여준다. 다음엔 ABL 바이오. ABL 바이오도 금요일날 7% 정도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약간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게 양봉이 하나 나오고 음봉이 하나 나오고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 그림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뭐 활용점정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용을 그렸는데 눈을 그리지 않고 용만 얼굴만 그리는 것보다 용은 눈을 탁 찍는 거하고 그림이 좀 예뻐지죠. 이렇게 한번 탁 치켜 올려줌으로 해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을 다 상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관심 있게 볼만하다는 겁니다. 시간에서 볼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 잘 넣고 있죠. 며칠 동안 금요일 외국인도 제법 넣었죠. 참조는 합니다. 시가 기준만 가지고 대응하시고 파란색일 때는 무조건 도망을 간다. 손 딱 대고 가만히 본다. 급등주 매매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가 들어갔던 내가 진행했던 어떤 기준가를 건들면
일단은 잘라줘야 돼요. 아이 뭐 살짝 내렸다가 또 올라가겠지.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믿을 종목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 튼튼하고 뭐 좋다는 그런 회사들, 아주 뭐 몇만 원대라 뭐 회사, 뭐 좋은 회사들, 어느 날 갑자기 뭐 상폐 당한다고 난리치는 거 우리가 어디 한두 번 봤습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럼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간 곳에서 잘라주면 아무 이상 없어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고, 종목을 조금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한 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좀 다양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뭐 내일 이 모든 종목이 하나도 뭐 안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각각의 뭐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매일매일 내일을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간적인 시나리오 짜는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고 했죠. 틀려도 좋아요. 안 맞아도 좋아요.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종목을 도출시키면서 또 테마담 들어보고 차트도 한번 보고 수급도 한번 보고 뭐 지수도 한번 보고 본단 말이에요. 이런 고찰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트레이딩은 늘지가 않아요. 그 점 잊지 마시고 반드시 열정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 반드시 트레이딩은 보답을 합니다. 공부한 만큼. 난 죽어도 안 되더라 하는 사람은 그건 성격 때문이에요. 성격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 많고 마음이 바쁘고 조급증이 바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머리에 뭐 1000가지 만가지 생각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그랬죠.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것은 종목을 찾아서 클릭하는 딸깍하는 이 시간인데 막 추격 매수하고 뭐 트럼프가 어떻고 시진핑이 어떻고 뭐 시진핑이 젓가락이 몇 개고 트럼프 집안에 뭐 문고리가 몇 개고 수만 가지의 머리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집중력 잘 유지하시고 내가 내 포지션에서 맞는 종목을 내 포지션에 맞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시간이라 또 요즘 시장이 두더지 시장이라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고 후반부에는 주말에 올려놓은 상한문 트레이딩 한 내용 간단하게 붙여놨으니까 안 보신 분만 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매매했던 종목들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주식 생각은 좀 잊어버리시고 충분하게 충전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도록 합니다. 9월 들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제가 전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영상에도 올렸지만은 거의 두더지 시장이죠. 여기서 툭 저기서 툭 망치로 두더지를 두들겨 패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지가 좁고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지금 9월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금요일날 시장도 그러한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9월달 매매는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라 보고 각각의 테마와 각각의 종목들에 대한 이해도를 최대한 넓혀가지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금요일날 매매했던 내용들 복귀하면서 스스로가 수정 보완할 점 또 찾아보고 마음을 또 다시 다잡고 월요일 매매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일에 상종목으로 보유했던 종목은 이지트로닉스였습니다.
기대한 것만큼의 큰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밥값 정도는 챙겨갔다라는 정도로 마음을 잡아야 되겠죠. 시가 5.9%에서 고가가 13%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뭐 상수익으로서는 10% 이상의 정도의 수익이 나왔으니까 금요일날 매매에 뭐 크게 갈 종목은 아니라서 그나마 그 정도 수익이면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조금 아쉬웠던 게 시초가 매매로 아침에 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속도가 좀 빨랐죠. 빨랐습니다만은 수익률은 한 7, 8% 이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조금 대응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구조였죠. 그래서 상팀들은 뭐 10에서 한 12, 3% 수익으로 마무리됐지만 데이팀들은 이 아침에 파동에 빨리 대응을 못했다면 조금 속도와 수익을 챙기는데 조금 느렸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지트로닉스 데이는 따로 수익 증산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5에서 7% 정도는 수익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챙긴 분들은 잘 챙겼으려 봅니다. 조금 아쉬웠던 이지였습니다. 금요일날 매매하면서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매매 타점도 그렇고 종목들도 마땅치 않았고 그래서 또 시초장에 준비를 했던 종목들이 약간 방향성이 틀리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대표적인 종목이 도니스 딜럭스 같은 종목이었는데 약간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시한 타이밍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쉬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흐름이 조금 안정적이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뭔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시장이 바꾸게 흘러갈 때는 일단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다. 즉 다급하게 하지 말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다시 천천히 실타래를 풀어나가듯이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이 더 좋다.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그냥 급하다고 아무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은 종목을 추격 매수만 하는 그런 매매로 만약에 돌아서 버렸다면 그날은 전체적으로 매매가 다 꼬이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전일에 도출시켜 놨던 종목들 또 내일 공략할 거라고 뽑아놨던 종목들이 아침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타이밍을 놓쳐서 진입을 못한다든지 여하한 경우가 생겼을 때도 빨리 포기를 할 거는 포기를 하고 빨리 또 새로운 탐색 구간으로 진입을 해서 마인드를 정립을 하고 새롭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더 직관적이고 더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는데 좋습니다. 금요일 매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매매가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요.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였죠. 그 와중에도 우리는 현대모백스 6,700원 기준가로 잡고 우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동을 주고 조금 눌러주다가 나중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대체로 우리가 진행하는 종목들의 형태를 보면 아침에 시초가 종목들이 바로 상승세를 탁 바로 올려주는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세우는 타점들 기준 트랙들을 타점들을 눌림을 준다든지 돌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우리는 미리 선점을 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을 많이 거치죠.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정신이 없고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현대모백스는 진행이 되었죠. 다행히 큰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를 대주었는데 오늘 고가가 15.8%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14, 5% 정도 수익은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백스도 어려운 금융장 매매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안정되게 수익을 주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생각대로 아침에 잘 풀어지지 않을 때는 한 타임을 딱 늦추고 약간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출발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더 좋다라는 점은 꼭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대모백스 그래도 한 5% 정도 주었으니까 충분한 수익이 있다고 봐요. 프로티나 역시도 그러한 관점으로 현대모백스와 같은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본 종목이었고, 아침에 약간 파동이 일어났습니다만 시가가 마이너스 1%대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서둘 종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켜봤죠. 추적을 하고 다시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다시 보합을 치고 올라온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지속적으로 보합을 기준가로 보고 하자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점이 13.4%니까 보합에서 출발했으니까 13% 정도의 수익은 나오는 구조였죠. 물론 어떤 사람은 10% 정도도 먹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8%도 먹었을 것이고 12%도 먹고 다양하게 먹었겠죠. 문제는 파동이 일어나는 종목을 우리가 잘 추적을 했고 아침에 약간 혼조스러웠던 분위기를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씩 새롭게 판을 짜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종목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프로티나는 생각만큼은 큰 흐름은 잡아주지는 않았지만은 욕심 같아서는 새로운 모습을 쓰는 종목이라 전고점을 일단은 뛰어넘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해 주어서 상당히 의미는 있었다고 봐요. 다음 주도 한번 프로티나는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수익은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우리가 이지를 공략하는 바람에 아침에 베셀은 여기에 파동을 놓쳐버렸죠. 첫 번째 파동을 놓쳐버리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타점을 미리 여기서 이 정도 놀고 있을 때부터 우리는 미리 1400원과 1420원 이 두 가지 타점을 잡고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역시 기다리니까 우리가 원하는 타점까지는 1400원까지는 잠깐씩 한번 주죠. 첫 번째 파동에서는 한 7% 정도? 그 정도밖에 수익은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하락을 한 이 지점이 우리가 두 번째 상단 트랙으로 잡아놨던 1420원 구간이었죠.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해서 또 수익을 주게 됩니다. 한 15%까지. 근데 이런 매매에 있어서는 보통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이것을 봐야 되겠죠. 즉 나는 저점을 잘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대로 5, 6%, 6, 7%, 7, 8% 남을 거야.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사람들은 이대로 끌고 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통으로 18% 정도를 통으로 수익은 나왔습니다. 통수익은. 근데 두 번을 끊어서 먹었다면 한 번에 매도를 하고 수익을 한번 챙기고 다시 상단 트랙에서 이렇게 파동을 3번이나 지금 맺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파동을 줄 때 이 지점에서 공략한다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러한 판단을 매매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참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제가 여러분들 권장드리는 방식이 절반의 매매를 하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보통 7에서 10% 구간은 항시 절반을 챙기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안 팔고도 여기까지의 수익을 또 더 먹을 수 있겠죠. 물론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끝까지 승부수를 띄우죠. 대부분들은. 하지만 제가 항시 권장하는 방법은 절반은 챙기고 절반을 승부를 보는 것이 항시 제가 권장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과연 내가 진입한 이 종목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파동을 일으켜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종목인데, 그래도 파동을 일으켜 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물론 그 전에 많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계획을 잡았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그러한 공부들이 다 생각한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순간의 마음과 그때 눈에 보이는 호가의 움직임, 수급의 움직임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런 것을 가장 적절하게 제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절반입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라고 의심이 드는데도 그래도 수익 욕구에 대한 욕심이 앞설 때는 절반을 탁 챙겨 먹고 나서 진행하면 쏘기 편하다. 그래서 저점을 잘 진입을 했으니까 한번 승부를 봐야지 하는 배포가 커진 분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항시 매매하실 때 이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면 매매가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편합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셀 단일 수익으로 그냥 18%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경력자들은 두 번의 매매를 했기 때문에 20% 이상은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봐요. 감사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가닉티 코스메틱 나름대로 뭐 재료도 있었고 삼자배전 재료도 있고 아침에 공략 관점으로 보았던 종목이고 실제로도 이제 공략이 진행이 됐는데 너무 시가가 높아버렸죠. 시가가 23%대로 출발할 때 했기 때문에 너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한 5, 6%대나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상가를 유지를 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아침에 23%대로 진행한 사람들 일단 상가까지 안착은 했습니다. 안착은 들어갔죠. 안착은 제일 먼저 들어갔죠. 근데 버티지를 못했죠. 뭐 수익이라 한 5% 정도 뭐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뭐 그런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간 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만약 상가에 안착이 됐다면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아마 월요일쯤 되면 또 점성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물론 돼봐야 알겠지만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 아쉬움을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즉 목표를 못 이루면 급락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370원 최종가에 우리 한번 더 진입을 하자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반등은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가까지는 한번 가주지 않겠나, 23%까지 한번 찍어주고 이제 뭐 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1% 정도 수익금밖에는 나오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매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것은 일단은 첫 번째 매매에서 승부수를 일단은 뭐 띄울 수 있는 종목 한번 띄워봐야 되겠죠.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빨리 마음을 정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망 매물이 나올 때는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플러스 6%대입니까 5%대가 7%대가 아마 그럴 겁니다. 상한가에서 이까지 미끄러져 내려올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잖아요. 그래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진입을 하자고 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빨라야 된다. 하락을 할 때도 속도가 빨라야 되지. 그리고 폭이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폭이 커야 된다. 하락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온 하락은 속도도 느리면서 시간도 걸리면서 내려온 하락하는 이런 스타일이 겁나다고 했죠. 이게 더 오히려 무섭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내려온 종목. 이런 것이 굉장한 손실을 유발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깔끔하게 밀어붙인 종목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의 폭이 적어도 23%까지 한번 찍어주겠지라고 했는데 17, 8%까지 갔나요? 그 정도밖에 못 간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오가닉티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마음을 먹고 공략을 했더라도 아닐 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빨리 정리를 하고 순간적인 판단이 빨라야 됩니다. 상가에서는. 어쨌든 오가닉티는 좀 아쉬움도 남고 뭐 밥값도 조금씩 챙겼고 뭐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올릭스였죠. 요즘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날 84,000원을 기준가로 우리가 잡고 진행이 됐잖아요. 84,000원이면 한 2%대였습니다. 84,000원 2.6% 정도 되네요. 제법 아침에는 좀 오락가락하면서 조금 많이 헤맸어요, 이 친구도. 하지만 우리는 84,000원을 기준가로만 딱 최하단 트랙으로 잡아놓고 이 종목을 가지고 대응을 했죠. 이 단가를 가지고.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고점이 14.6%까지 갔으니까 한 12%, 뭐 10에서 12% 정도 충분히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침에 오늘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던 종목들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도 있었고 생각처럼 잘 안 된 종목도 있었고 제일 아쉬웠던 게 동일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오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러함에도 다시 정비를 하고 다시 타점을 잡고 다시 진행을 시켰다는 점에서는 올릭스의 수익은 새로운 실타래를 풀어가는 그런 느낌의 수익이었어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10에서 12% 정도 수익이니까 수익적인 측면은 좋았습니다. 또 우리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또 매매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금요일날 매매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익을 끄집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 또 그만큼의 수익은 챙겼다고 봐요. 올릭스는 또 다음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 크게 수익은 주지는 못했어요. 한 5, 6% 정도밖에 수익은 챙기지를 못했는데 이 종목도 조금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기세를 이어나가 주지는 못하더군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제법 들어왔네요. 물량을 보니까. 온코닉은 기대만큼 좀 못 미쳤다. 그래도 뭐 수익권은 나왔으니까 밥값은 챙긴 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유 종목은 동일 스틸릭스를 이제 상매매로만 일단 진행을 되고 있고 아침에 이제 상매매 못 들어가신 분들은 한번 풀어졌잖아요. 풀어졌기 때문에 뒤에는 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줬기 때문에 동일은 아마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고 LNC는 제가 따로 신호를 드린 종목이 아니라서 보유 여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사실 선택에 상매매 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종목이 상종목 2개밖에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선택할 게 없죠. 그래서 금요일날 상매매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아스 같은 종목이 아침 일찍 상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 종목은 썩 좋은 스타일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끝까지 달라붙어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참 상매매한 사람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 잘못 선택을 하면 상당히 애를 먹죠.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또 고생만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매매한 사람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종목을 진입할 때 많은 계획을 잡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하루아침에만 되지는 않습니다. 호가도 봐야 되고 잔량도 봐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고 짧은 시간에 이거를 싹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숫자로 1, 2, 3, 4 이렇게 막 딱딱 끊어지는 영상처럼 눈으로 보여진다면 세월이 흘러가면 그것이 그냥 자동 스캔이 되거든요. 오랫동안 매매를 하다 보면 눈으로 쓱 보면 제요 차트 뭐 이렇게 수급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죠. 문제는 이제 마지막 결정, 내가 얼마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얘가 몇 시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애는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마지막 최종 관점에서 결정을 짓고 마지막 물량이 딱 들어오는 그 시점에 큰 물량이 들어온 것을 딱 기다리고 보고 있다가 그 큰 물량에 상단의 물량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호가창에서 큰 물량이 들어온 물량에 같이 그 위에다 살짝 그냥 시장가로 집은 살짝 얹어 놓으면 그냥 같이 들어가요. 어렵게 막 상에 딱 달라붙을 때 막 하려고 하면 애먹거든요. 근데 얘는 고아서는 호가도 약하고 수급도 약했죠. 그래서 상매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매매는 마쳤던 것 같아요. 마쳤던 것 같은데 금요일 치고도 뭐 아주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밥값은 다 나왔지 않나 싶어요. 뭐 이지가 안 좋다고 해도 그 수익은 12, 13%는 좋고, 베셀은 한 번 매매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8% 통수익이니까 두 번 했으면 한 20%는 먹었겠죠. 나왔고, 현대모백스에서 그래도 10% 또 나왔지 않았습니까? 올릭스도 10에서 12% 나왔고, 프루티나도 또 그 정도 나왔잖아요. 12% 정도. 프루티나도 12% 정도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온코닉은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한 5, 6% 먹었으니까 따지고 모아보면 수익이 크거든요. 할 때는 매매할 때는 몰라도 모아보면 수익이 커요. 얼마만큼 그것을 이제 소화를 시켜 나가느냐는 것은 각각 본인의 배포나 성격에 따라 좀 틀리겠죠. 자, 시장은 나날이 변천을 해 나갑니다. 또 상당히 안 좋은 시장에는 또 안 좋은 시장대로 애를 많이 먹이죠.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트레이딩은 그냥 인생의 상과 같은 거라고요. 우리 인생도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트레이딩도 똑같거든요. 오늘 막 잘 됐다고 해서 하하하, 오늘 또 안 됐다고 해서 우우우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마음의 평정심이 참 중요하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모든 매매가 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건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해라. 절제하는 마인드를 가져라. 간결한 매매를 추구하라. 자꾸 그렇게 막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헛삽니다. 그런 점 꼭 잊지 말도록 합니다. 자,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도 또 어떠한 시장이 우리를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는 좋은 장이든 나쁜 장이든 훌륭하게 또 해나갈 겁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쉬세요. 다음 주에 봐요.